어두운 새벽 2시, 조용한 집안에 털썩하는 소리가 진동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던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지신 겁니다. 급히 달려간 딸의 눈에 들어온 건 차가운 방바닥을 짚으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여쭸을 때 아버지는 그저 무릎을 감싸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밤마다 깨서 소변을 보러 가는 길, 그 짧은 걸음이 아버지에게는 매일 밤 벌어지는 소리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밤마다 깨어 소변을 보는 원인의 80%는 단순한 방광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수면 중 무릎 관절과 신체 이동성 법칙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단 5분의 습관만 바꿔도 무릎 통증 없이 새벽까지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성철 어르신은 올해 72이 되셨습니다. 평생 현장 일을 하시며 가족을 위해 쉬지 않고 달리셨지만 남은 것은 뻣뻣해진 무릎과 줄어든 기력뿐이었습니다. 가장 괴로운 건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고 2시간만 지나면 어김없이 신호가 찾아왔습니다. 눈은 피곤에 감기는데 하체는 굳어 움직이지 않고 화장실로 향하는 몇 걸음이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아버지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며 침대 끝에 겨우 걸터 앉으셨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할 때마다 무릎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고 그 통증 때문에 몸은 더 뻣뻣하게 경직되었습니다. 낮에는 겨우 참아내던 통증이 밤만 되면 몇 배로 커졌습니다. 자다 깨기를 서너 번씩 반복하니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멍하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식탁에 앉아 계신 아버지의 뒷모습은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습니다. 딸 수진 씨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마음이 쿵 내려앉곤 했습니다. 어느 비 오던 날 밤, 상황은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시던 아버지가 문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신 겁니다. 소리를 듣고 달려온 수진 씨는 바닥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고 그만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왜 말을 안 하셨어요? 딸의 원망 섞인 말에 아버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자식들 고생시킬까봐 그랬다. 밤마다 깨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내 몸 하나 움직이기도 힘드네. 아버지는 바지를 올려 부어오른 무릎을 보여주셨습니다. 빨갛게 퉁퉁 부어있는 관절은 그동안 얼마나 홀로 참아내셨는지를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그저 나이가 들어 그렇다는 말뿐 특별한 명약은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아버지를 방으로 모시고 와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대로 아버지가 더 나빠지시면 어쩌나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 씨는 이대로 둘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의 조언과 자료를 밤새도록 찾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에 자다 깨서 소변을 보는 증상이 방광 자체의 문제보다 수면 전 관절의 경직과 혈액순환 저하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고 관절이 굳으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변해 야뇨증이 더 심해진다는 원리였습니다. 아빠, 우리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봐요. 수진 씨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해보자. 절망 속에서 작은 희망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가 준비한 첫 번째는 잠들기 전 5분 무릎 부드럽게 풀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침대에 눕기 전 수진 씨는 수건을 따뜻하게 적셔왔습니다. 아빠, 이 따뜻한 수건을 무릎 뒤 오금에 대고 계세요. 혈관이 열려야 밤에 관절이 안 굳어요. 아버지는 따뜻한 온기가 무릎 깊은 곳까지 전해지자 아이고 시원하다라며 깊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수진 씨는 아버지의 발목을 잡고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여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로 쏠린 피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밤에 소변이 몰리는 걸 막아준대요. 아버지는 발끝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으며 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 환경과 체온 유지법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아버지 방의 침대 위치를 화장실과 가장 가까운 동선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밤에 발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부드러운 시니어 전용 양말을 준비했습니다. 아빠, 잘 때 답답해도 이 얇은 양말은 꼭 신으셔야 해요. 발이 따뜻해야 신장이 편안해져서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거든요. 아버지는 딸이 챙겨준 양말을 신으며 요 조그만 게 도움이 되냐? 하고 물으셨지만 딸의 정성에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실제로 발의 온도가 유지되자 새벽에 문득 깨어나던 찬 기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관절의 뻐근함도 현저히 완화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거실에서 하는 5분 맨발 관절 체조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 수진 씨는 거실에 매트를 깔았습니다. 아버지를 매트 위에 편하게 앉히고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 아빠. 발가락을 꽉 쥐었다가 쫙 펴는 발가락 묵지바 동작이에요. 이게 발바닥 신경을 깨워서 자다 일어나 걸을 때 중심을 잡아줘요. 아버지는 굳어있던 발가락을 움직이며 소리내어 웃으셨습니다. 허허, 발가락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네. 천천히 하세요, 아빠. 이렇게 5분만 하면 무릎 연골로 가는 영양 공급이 훨씬 잘 된대요. 아버지는 딸과 함께 발을 움직이며 땀이 살짝 고일 정도로 집중하셨습니다. 동작을 마치자 다리가 한결 가벼워졌고 무릎을 굽히고 펼 때의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밤마다 3-4번씩 깨던 아버지가 이제는 새벽에 한 번 깨거나 아침까지 통잠을 주무시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환한 얼굴로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수진아, 나 오늘 한 번도 안 깨고 잤다. 아버지는 소년처럼 기뻐하셨습니다. 무릎의 통증도 많이 줄어들어 아침에 일어날 때 짚지 않고도 스스로 편안하게 일어나셨습니다. 수진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참았던 눈물을 살짝 훔쳤습니다. 매일 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아버지가 다시 밝은 웃음을 찾으신 겁니다. 아침 식탁에 앉은 아버지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목소리에는 다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딸 덕분에 내가 살았다. 아버지가 건넨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고생과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신체의 신호들은 단순한 노화의 증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구조 요청일지도 모릅니다. 매일 밤 소변 때문에 깨고 무릎이 아파 밤잠을 설설 설치셨다면 오늘 밤부터 부모님의 무릎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드리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수건 하나, 부드러운 양말 한 겹루, 그리고 나란히 앉아 나누는 5분의 체조가 부모님의 밤을 평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식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부모님에게는 가장 큰 약입니다.
오늘 저녁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오늘 밤은 편히 주무세요 하고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사랑하는 가족의 삶을 바꿉니다.